안녕하십니까. 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이크 소리가 마스크를 쓰고 하는 관계로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해를 해 주시고 서울 기출문제를 오늘 도로교통법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로교통법규도 그렇고 자동차 구조이론도 그렇고 문제풀이를 할 때 답만 찾는 걸로 자꾸 문제풀이의 의미를 갖는데 그건 아닙니다. 문제풀이라고 하는 거는 답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되는 거, 어차피 시험은 끝났으니까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다, 이런 유형을 설명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시험에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시험 끝난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데 답만 찾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 들으시고 바로 다음 대비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요번에 시험 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우선 서울 그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면은 일단 난이도는 중상급입니다. 난이도는 중상급이고 요번에 문제를 작년하고 비교하면 아주 시험 문제를 잘 냈어요. 왜 그러냐면 난이도를 적절하게 배율을 잘했어요. 시험 문제는 항상 상중하, 난이도를 상중하로 해가지고 냈을 때 그것이 비율이 적당해야지 시험 문제 변별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주 시험 문제를 적절하게 비율을 잘해서 잘 냈습니다. 신경 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일단 PPT로 지금 수업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렸으면 좋겠지만은 사정상 이렇게 판서로 수업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기출문제 자료는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프린트 하셔가지고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걸 갖고 제 수업을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일단 전부 다 프린트는 갖고 계시죠? 1번 문제. 6월 5일 날 시행됐던 서울 기출문제입니다. 서울 기출문제.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출석 지시 불이행자의 처리된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 지정 장소로 출석, 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뭐 이내의 지정 정차소로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박스 안에. 그래서 일단 뭐 답부터 찾는다면 10일이 되겠죠. 10일이 되는데 10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다음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보세요. 출석 지시서라는 게 있죠. 출석 지시서. 그 다음에 이제 출석 고지서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이 다음에 나올 수 있죠. 출석 지시서와 출석 고지서는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누가 발급하는 거예요? 이건 경찰이죠. 이건 경찰이 발급하는 거고, 요거는 뭐야? 요거는 시청에서 발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이면 구청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번 21년도 경기도 기출문제에서 이게 또 났었죠. 출석 지시서. 그래서 이거 사유가 3가지가 있죠. 출석 지시서를 발부할 수 있는 사유 3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3가지. 요게 뭐였어요? 요게 출석 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었잖아. 그러면 첫째 뭐였어요? 바로 뭐 있습니까? 그렇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두 번째는 취소 정지, 맞죠? 취소 정지, 면허가 취소 정지됐을 때 그 사유로 인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만약에 국제운전 면허증이죠. 국제면허증 가지고 만약에 범칙 행위를 했단 말이야. 범칙 행위를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출석 지시서를 경찰이 발부한다, 이 말입니다. 왜? 불러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절대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면은 절대 머리에 남질 않습니다.
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전띠를 안 맸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이면 얼마입니까? 범칙금 얼마며? 범칙금 얼마예요? 예, 3만 원 끊으면 되죠. 3만 원. 그런데 안전띠를 안 매가지고 범칙금을 3만 원 끊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범칙금 3만 원에 해당된다면 그대로 끊으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야. 교통사고가 난 상태에서 안전띠를 안 맸다. 그러면 이거는 범칙금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교통사고에 대한 따로 조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따로 조사가 필요하단 말이야. 교통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를 발급한다고요? 출석 지시서를 경찰이 발급해가지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석 지시서를 나와라 이 말이죠. 이번 서울 시험에는 이 사유가 나온 게 아니고 먼저번 경기도 시험에는 이 사유가 나왔잖아. 근데 이번 우리 서울 시험에는 날짜가 나왔죠. 그래 10일 이내 출석하라 이 말입니다. 10일 이내 출석하라. 그러니까 정답이 뭐야 되는 거예요? 3번이 되겠죠. 간단하죠. 10일은 간단하잖아요. 다만 이 사유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유. 그 다음에 출석 고지서는 시청에서 발부합니다. 그럼 시청에서 왜 발부하겠어요? 요거는 시청 공무원들이 또 뭐예요? 그렇죠. 나와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출석 고지서. 경찰이 발부하는 거는 출석 지시서. 됐죠? 그 다음에 시청에서 나와라 해가지고 발부해가지고 사유가 또 3가지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그렇죠. 전용 차로로 위반했다든지 전용 차로로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긴급 자동차가 들어가는데 긴급 자동차한테 양보를 안 했다든지 책에 다 있습니다. 책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전용 차로 이거 위반이 되겠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차를 세워가지고 위반을 했다든지 이런 게 바로 시청에서 출석 고지서 조사받으러 와라 라고 하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출석 지시서 발부 사유가 3가지고 출석 고지서 발부 사유가 3가지인데 오히려 이 문제가 다음에 나올 가능성도 많죠. 출석 고지서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명심하시고 요거는 경찰이 발부하는 거, 요거는 시청 공무원이 발부하는 거, 요렇게 나눠 가지고 따로 정리를 해 두십시오. 이거 답 찾는 거 11일 이거는 바로 정답 10일이죠. 이거는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단순 암기 사항이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 2번 도로교통법상 위반 사례 중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것은? 자, 과태료 금액. 내가 항상 그 말씀 드렸죠. 범칙금이 나올 수도 있고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고 행정형벌이 나올 수도 있고 벌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과태료가 나온 겁니다. 자, 과태료 한번 외워봅시다. 자, 만약에 과태료죠. 그러면 과태료는 일단은 거기 보시면 1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1번은 속도 20km 초과. 속도 20km 초과 얼마입니까? 외우고 있습니까? 7만 원, 8만 원이죠. 7만 원, 8만 원. 승용 자동차 얼마? 승용은 7만 원, 승합은 8만 원. 항상 만 원 비싸다 그랬죠. 3만 원 이하는 똑같다 그랬고. 정리됐죠? 그다음 2번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해서 법을 위반한 거. 갓길 통행 얼마입니까? 9만 원, 10만 원이죠. 승용은 9만 원, 승합은 10만 원. 그렇게 되죠. 착륙이 가시강선 투과율 2만 원이죠. 가시강선 투과율 2만 원이죠. 예. 그다음에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얼마입니까? 예. 5만 원, 6만 원이죠. 5만 원, 6만 원이죠. 예. 그래서 제일 높은 거 얼마입니까? 2번이죠. 9만 원, 1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합격 기대 못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금액이 높은 것은 2번이죠. 2번.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자동차 운전하고 역시 좋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평소에 건드리지 않던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맞춰내느냐 못 맞춰내느냐 저 변별력이죠. 그래서
요런 거. 자, 일단 자동차 운전학원에서요. 자, 보세요.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일단 학과 교육이 있죠. 학과 교육이 있고 이제 기능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능 교육이 있고 학과 교육이 있습니다. 학과 교육은 일단 일일 7시간 초과 금지입니다. 7시간 초과 금지. 그다음에 기능 교육은 4시간. 기능 교육 속에는 이제 도로주행도 들어가죠. 이제 요거 따로, 물론 요거 따로인데 요런 거는 4시간 초과 금지입니다. 4시간 초과 금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답 찾으면 되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학과 교육의 경우는 일일 8시간이 아니고 7시간이죠. 그 다음에 2번 학과 교육의 경우는 일일 9시간이 아니고 7시간이죠. 그래서 3번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는 일일 4시간. 그렇죠. 여기 정답. 그 다음에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의 경우에는 일일 6시간을 초과하지 말 것. 6시간이 아니고 4시간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요게 좀 괜찮은 문제였죠. 왜냐하면 요런 게 구석구석에 있는 문제를 찔른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요런 걸 맞췄을 것이고 대강 보신 분들은 아마 요 문제를 틀렸을 겁니다. 이제 요렇게 문제를 내는 것이 변별력 있게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이 지금 논란이 많은 문제죠. 자, 4번이 왜 논란이 많으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소구혈대잖아요. 소구혈대. 자, 한번 외워보세요. 소구혈대. 소가 뭡니까? 소방차, 그 다음에 구급차, 그 다음에 뭐예요? 혈액 공급 차량이잖아요. 혈액 공급 차량.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죠. 그러면 일단 소구혈대 됐죠? 요 네 가지가 어디에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차가 뭐예요? 소구혈대야. 다만 잘 들으세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네 가지가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요거는 뭐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따로 위임을 했다 이 말이야. 따로 규정을 했다 이 말이야. 따로. 왜? 도로교통법에 일단 다 규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 속에는 이제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군 작전 차량, 뭐 경호 차량,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도소차, 군 작전 차량, 그다음에 경호, 경찰차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규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여기 시행령이잖아요. 요게 시행령이에요. 여기다가 규정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답 찾으면 어떻게 돼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가 아닌 거는 당연히 혈액공급 차량이 되는 거지. 혈액공급 차량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시행령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는 거지. 도로교통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규정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따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법에 규정하기가 다 어려워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차량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을 해놨다. 요 대통령령이 시행령이에요. 예.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바로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니까 규정한 긴급자동차가 아닌 것이니까 바로 원래부터 긴급자동차는 이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혈액공급 차량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소구혈대만 딱 기억했어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이 1번이고요. 5번 보십시다. 5번 도로교통법 시에 차로 설치. 역시 수업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 자, 차로 설치.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에 뭐가 시험에 나올지 그걸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용 차로. 자, 한번 풀어봅시다. 차로 설치권자가 누굽니까? 둘 다 설치권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차로 설치권자는 누굽니까? 기억나십니까? 시도경찰청장. 됐죠? 그 다음에 전용차로 설치권자는 누굽니까? 전용차로 설치권자는 시장 등 아닙니까? 그죠? 시장. 그 다음에 만약에 고속도로 전용차로 설치권자. 그러면은 고속도로 얘기만 나오면 누가 정답이라 그랬어요? 경찰청장이라 그랬죠. 경찰청장. 그랬죠? 예. 그러면 일단 차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몇 미터? 5번 문제죠. 몇 미터? 몇 미터는 뭐 간단합니다. 몇 미터 간단하죠? 이건 간단하죠. 자, 보세요. 지금 차로 설치가, 자, 차로가 보통 3m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3m. 그런데 좌회전 전용차로는 보통 2.75m를 줄 수 있다 그랬죠. 2.75m. 275.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정답이 나오잖아요. 정답 몇 번이에요? 3하고 275. 그래서 바로 2번이 되겠죠. 2번이 되겠죠. 오히려 이 문제보다도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자, 보세요.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 차로폭 초과차 있죠.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차로폭 초과차. 차로폭 초과차의 허가권자가 누구냐? 허가권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누구예요? 예,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되겠죠. 예, 오히려 이 문제가 시험 문제가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로폭 초과차 허가권자가 누구라고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5번의 정답은 2번이고 6번. 자, 6번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뭐 나올 게 나왔잖아. 전동 킥보드. 뭐 개정된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자, 나올 게 나왔죠. 개인형 이동장치. 정답 뭐예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 킥보드가 대표적인데 그것도 1인용이 있고 2인용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몇 킬로? 25킬로 이상을 속도를 가하면은 전동기가 자동적으로 꺼지죠. 그 다음에 전동 킥보드 무게는 어떻게 돼요? 30kg 미만이 되는 거죠. 전동 킥보드 무게는 30kg 미만.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정답은 뭘로? 2번이 되죠. 25kg 이상이 됐을 때 전동기가 자동으로 꺼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그냥 막 그대로 주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25kg 이상, 30kg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을 봅니다. 7번. 예, 7번. 승차 또는 적재 방법. 자, 박범과 제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지문만 길다 뿐이지 그대로 키워드만 찾으면 답이 나오죠. 자, 보세요. 모든 차 노면전체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문을 정확히 닫아라. 당연히 맞는 말이고. 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에 실을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잘 씌워라. 그것도 맞는 말이고. 모든 차 운전자는 역류하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렇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 중량 적재 역량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 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사람의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디가 틀렸어요? 시장이 X죠. 시장이 아니고 누구예요? 관할 경찰서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 차로폭 초과 허가권자도 누구예요?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도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승차 인원 이런 거. 그렇죠. 바로 관할 경찰서장이 됩니다.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 그러면 딱 두 개를 떠올리면 돼요. 누구라고요? 적재. 맞죠? 적재. 그거 나오죠. 적재 중량 승차 인원 허가자. 또 차로폭 초과자 허가자. 기억나시죠? 예, 그런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단어가 있는지 보시라고. 이런 단어. 자, 제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99.9%는 정답이 뭐가 됩니까? 제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도 경찰청장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허가권자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관할 경찰 서장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하나의 키워드 가지고 답 찾는 거니까 체크를 좀 하시고. 7번의 정답이 4번이죠? 예. 그 다음에 8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신호등의 성능으로 가장 옳지. 신호등 또 나왔잖아. 옛날에 많이 나왔던 문제죠. 신호등은 숫자만 딱 나오면, 신호등 얘기만 나오면 딱 뭐를 떠올리면 되는 150m죠. 150m 식별 가능. 그 다음에 45도, 발산각도가 45도잖아. 이거 두 개만 가지고도 답 나오잖아요. 그러고, 그렇죠. 빛의 반사. 태양광선이나 주위에 다른 빛에 반사되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다 들어가는 얘기고, 보행자에게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 이거는 신호등의 성능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런 문제도 옛날에 많이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이거? 기출문제 있죠? 많죠? 예, 그래서 8번의 정답이 3번이고요. 9번 차량 운행 시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역시 1번, 2번, 3번, 4번은 뭡니까? 이건 지문만 길다 뿐이지. 예, 모든 차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자리로 피해서 진로를 양보해줘라.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차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라. 그렇죠. 앞차의 좌측 맞죠? 예,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면 안 되죠.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면은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요번에 다 바뀌었죠. 긴급 자동차는 앞지르기 이제 우측으로 앞지르기 해도 되죠. 개정 법령 특강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긴급 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 내려가는 자동차가 우측 가장자리를 피해서 진로를 양보하라. 이게 정답이죠. 이거 상식선에서 해결해도 돼요. 자, 내려가는 자동차는 속도가 많이 붙잖아. 그러면 위험하니까 올라가는 자동차가 당연히 양보해야 되죠. 올라가는 자동차가 당연히 양보해야 되지. 그렇죠? 이거 저 책의 이론서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상식으로 풀어도 돼요.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해야 됩니까? 내려가는 자동차가 양보해야 됩니까? 마주보고 할 때 당연히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를 해야 돼. 내려가는 자동차는 속도가 많이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답은 3번이 된다. 그래서 내려가는 자동차가 진로를 양보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해야 된다. 예, 그렇게 되죠. 자, 10번으로 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자동차에 운전하는 밤에 고장. 이거는 뭐 숫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숫자 하나밖에. 고속도로에서 밤에 안전표지판 등등 밤에 사람들이 알아보게 몇 미터 지점에서 알아보게 할 수 있도록 성광장치 달아야 돼요. 성광장치 같은 거 표시해야 돼요. 500 아닙니까? 500. 주간 같은 데는 그냥 미터가 정해지지 않은 거고 운전자가 그렇지 잘 식별할 수 있는 위치 이러면 되는 거지. 야간에는 그렇지 500.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자, 이런 것도 뭐 쉽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 문제를 분석하면 중급 정도는 됩니다. 중급 정도는 돼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보시고 문제를 어느 정도 배분을 잘 했어요. 이번에는 신경 써서 낸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신경 써서 낸 흔적이 보인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공부를 성실하게 하고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은 분들은 아마 고득점을 했을 것으로 8개 이상은 다 맞춘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혹시 이번에 시험이 아쉽게도 시험을 만족스럽게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괜찮아요. 요걸 보완을 해서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완입니다. 무엇이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성적이 안 나왔나 이런 걸 보완해 가지고 아쉬운 부분 이런 것들을 보완을 잘 해서 다음 시험에 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시험은 다음에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저도 수험생 때 저도 학교 때
요 수험생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정을 충분히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보완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음 시험에 임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험 잘 보면 됩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오늘 서울 운전직 도로교통법 총평 및 해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동차 구조이론이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아마 이번 서울 시험은 자동차 구조이론에서 당락이 결정되지 않느냐. 그렇죠. 뭐 이렇게 또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또 자동차 구조이론 선생님이 따로 또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까지 해서 서울, 맞죠? 2021년 6월 5일 날 시행됐던 서울 기출문제 도로교통법을 총평 및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